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시의 지난해 범죄율이 6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늘어난 경찰 인력과 인구 이동에 따른 범죄 지형의 변화, 여기에 지역 주민과의 치안 공조 등이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LA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모두 251건, 지난해보다 16.1% 하락했습니다. 경기 불황의 시작이었던 2008년과 비교하면 무려 3분의 1 이상이 줄었습니다.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를 합친 파트 1 크라임은 10만 521건으로 5.2% 떨어졌습니다. 이 모두 단순히 수치로는 1949년 이후 최저이며 인구 집계가 현대화된 이후에도 195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폭력범죄만 살펴봤을 때도 지난해 대비 2,000건 이상이 줄어 12%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LA 같은 경우 미국 전체 도시에 봤을 때 인구 4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LA시만이 유일하게 인구에 반비례해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크게 줄어든 데는 무엇보다 늘어난 경찰 인력이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한때 경찰 인력이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서면서 그만큼의 범죄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현재 LAPD 경찰 인력은 다시 10,000명 이하로 감소해 9,91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이동에 따른 범죄 지형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 갱과 같은 상습 범죄자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인데 이 역시 LA시의 범죄 억지력이 좋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치안이 취약한 외곽 지역 범죄율은 다소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치안 공조도 범죄율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범죄 신고와 자율 방범 등을 통해 함께 범죄에 대처하는 것으로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는 대표적 모범 사례입니다. 절도 사건이 가장 어떤 감소가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역시 또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밀집해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 절도라든지 일반 절도라든지 어떤 강도 그런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요. 그것이 가장 저희 경찰국에서는 이제 감소를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LA 경찰 당국은 올 한 해 범죄율을 더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경찰 인력을 10,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LA 경찰위원회는 올해 새 회계연도 예산을 7.9% 인상해 14억 달러로 정했으며 오는 6월에는 경찰 노조와의 임금 재계약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 근로자의 46%, 81만 명이 빈곤층에 가까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I make $10.15 an hour, and the living cost in Los Angeles is just too expensive. I'm 20 years old. I'm a 3-year Walmart worker, and I make $10 an hour, and I'm having to live with my parents. LA 코리아타운에 새로운 빌보드 광고가 걸렸습니다. LA시를 홍보하는 광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빈곤층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81만 명이 넘는다는 내용입니다. 864 workers in our city, just the city of Los Angeles, make less than $15 an hour. 46% of working people in our city are forced to get by on poverty wages.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8. 올해 7월이 되면 $9로 올라갑니다. 연방정부 지정 최저임금인 $7 25센트보다는 높지만 LA처럼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We found that 3/4 of full-time workers in the city of Los Angeles have lost economic ground since 1979. The real value of the wages earned by workers at the 25th percentile of the wage ladder has declined 26% since 1979. 46% of workers in the city of Los Angeles earn less than $15 an hour to support a decent standard of living. 올해 미국 노동계의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반대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4개의 주가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현재 21개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멕시코주 로즈웰의 버랜도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학생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또 다른 학생을 현장에서 붙잡아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용환 기자입니다. 총격 사건은 뉴멕시코주 남동쪽에 있는 중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1교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오전 8시 11분쯤 갑자기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탄에 다친 학생은 4명, 14살 남학생은 얼굴에 직접 총탄을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13살 여학생도 상태가 심각합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학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잔뜩 화가 난 학생이 갑자기 총을 꺼내 2 학생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학교는 즉각 폐쇄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인근 상가로 대피시킨 뒤 학부모들에게 인계했습니다. So you stand there and you're waiting to pick up your son, seeing the faces of the children come out and just tears and scared and it just breaks your heart. 현지 경찰은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사건 전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던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자서전엔 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험하게 표현한 언급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아주 친미적이었다는 등 아낌없는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자신이 국방장관 시절 만난 당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사로 시작됩니다. 단호하고 현실적이며 매우 친미적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 만난 노무현 대통령과 대조적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반미이고 아마도 약간 크레이지했다며 원색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지도자를 험하게 평가하면서 예로 든 사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당시 한미 SCM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게이츠 국방장관은 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을 안보협력 파트너로 삼아 삼각협력을 강화하자는 게이츠 장관 요청에 역사 왜곡 등에 따른 악화된 한일 관계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경계감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으로부터 아프간 전쟁에서 빠져나올 생각만 했다고 비판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게이츠 장관을 칭찬하며 점잖게 받아넘겼습니다. He and I and the rest of my national security team came up with a strategy for Afghanistan that was the right strategy and we are continuing to execute.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난받은 바이든 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보다 논란거리가 관심을 모은 게이츠 장관 자서전은 미국이 동맹국가별 맞춤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 이미 전략을 바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산불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며 오는 15일까지 산불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LA 지역의 최고 기온이 오는 16일까지 80도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수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집필, 편집에 지침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는 2008년에 처음 독도 영유권을 실었습니다. 이번 해설서 개정 방침은 초중학교 해설서에 국한됐던 독도 영토 주장을 고교까지 확대하고 표현도 일본 고유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강화한다는 겁니다. 해설서를 꼭 지킬 의무는 없지만 초, 중, 고의 사회와 역사, 지리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講義は全く当たらないことですね。固有の領土を子どもたちに正しく領土教育として教えるということは国家として当然な。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교과서에 우익 시각을 심는 움직임은 착착 진행 중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 등 논란이 있는 경우 정부의 견해를 실으라며 교과서 검정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教科書をですね、政府の広報誌にしてしまうと、宣伝物ですね、いうものに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なと。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하는 건 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을 상기시킨다면서 교과서 지침 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을 오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내와 일본, 중국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록 현황을 조사해서 목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록이 완성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문화재청에 올릴 계획입니다. 세계기록유산은 중요 유산으로 인정할 만한 기록물로 유네스코가 2년마다 선정합니다. 한국문화재청이 신청 대상을 선정해서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면 그 다음 해에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성부는 등재 신청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피해국은 물론 일본 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3월 중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되고 내년에 등재 여부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111주년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오늘 LA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LA시 의회는 허브 웨슨 의장의 주재하에 열린 회의에서 한인의 날 선포를 가장 앞순서로 배치해 발전한 한인 사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어떤 공헌을 했던 거에 대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기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민자들도 그들이 미국에 공헌을 하고 있는 한은 그들도 미국 정부에 의해서 레코그나이즈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그 시그니피칸트한 어떤 그런 그 기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선 미주 한인재단 앞으로 보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축사도 낭독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인의 날이라는 유산을 존중하며 이 날을 통해 미국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를 위한 긍정적이고 기회의 나라로 남아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엠마 톰슨의 골든글로브 시상식 영상이 화제입니다. 맨발로 하이힐을 손에 들고 나와 던져버렸다고 하는데요. 고통스러운 하이힐을 벗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잔치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장. 화려한 드레스와 높은 굽의 하이힐로 한껏 멋을 낸 배우들이 넘어질세라 조심스럽게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 딸의 손을 잡고 맨발로 레드카펫 위를 질주합니다. 할리우드 스타 엠마 톰슨입니다. 시상자로 나선 톰슨. 빨간 밑창의 하이힐을 손에 들고 무대 위에 등장하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Stop it. I just want you to know this red, it's my blood. 수상자가 적힌 봉투를 받을 순서가 되자 아예 구두를 휙 던져버립니다. 시상식을 지켜보는 전 세계 팬들에게 건강을 위해 하이힐을 신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한 온라인 매체는 협찬받아 쓸 하이힐은 엄청나게 비싼 것이겠지만 이것을 신는 것은 심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이 모습을 시상식 최고의 명장면으로 소개했습니다. 엠마 톰슨은 지난주 열렸던 다른 시상식에서도 하이힐을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신적인 가정교육의 여성 사회운동가로 소문난 엠마 톰슨은 평소에도 하이힐이 여성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